네, 안녕하세요. 글 쓰는 개엄마입니다.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 네. 이번에는 채팅 소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채팅 소설이라는 그 포맷이 굉장히 네네.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 채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10대 분들 그렇죠. 위주로 많이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거를 좀 소비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채팅 소설에 대해서 네네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이야기는 김선민 작가님이랑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번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베타 버전으로 네네. 채팅 소설 탭을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새로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몇 편 봤거든요. 근데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좋았냐면 네네. 제가 이렇게 눈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웹소설을 웹에서 읽는 게 사실 눈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잘 쓰셨어도 이 블루라이트랑 이 침침한 눈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죠. 괴로웠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채팅 소설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또 이제 어떤 작품은 노래도 나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글이 굉장히 짧아질까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대화하는 거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서술은 또 이제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맞습니다. 이게 일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이름은 채팅 소설이지만 네네. 그냥 웹으로 스토리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채팅 소설이 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네네.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네네. 김선민 작가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채티라는 플랫폼과 네. 지금 카카오에서 만든 스토리톡이라는 플랫폼을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넣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채티는 제 작품도 넣어봤고 지금 스토리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괴이아키라고 하는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네. 그 작품들을 이제 작가님 작품들을 모아서 심사를 좀 넣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런칭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해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확실히 좀 이거 약간 이제 채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일반적인 웹소설 플랫폼하고는 좀 보는 연령대 다르다 어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채티는 네. 지금 아까 스토리톡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채티는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10대들한테 위주. 인기가 진짜 많아요. 네. 10대 위주라서 10대들이 엄청 좋아요. 네네네.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 호러, 스릴러 이쪽이다 보니까는 네네네. 이제 기획전으로 들어갔던 거였는데 실제로 채티에서 진짜 인기 많은 거는 우리 10대 친구들이 쓴 로맨스 쪽. 그쪽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로맨스라는 거는 네네. 10대가 주인공의 로맨스를 이야기한 맞습니다. 건가요? 일진물이 진짜 많아요. 일진물. 우리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네. 웹소설 쪽에서 또 트렌드나 자주 쓰이는 어떤 소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거기는 일진물이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귀현이 작가님이 네네네. 쓰신 그놈은 멋있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인 그런 건가요? 느낌이에요. 그렇게 약간 인소 시절의 어떤 향취가 느껴질 만큼 좀 되게 뭐랄까 그 10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로맨스에 대한 소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저도 몇 개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오.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이거 보면서 이게 이게 확실히 좀 느껴진 게 뭐냐면은 웹소설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주인공을 세우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다르지만은 10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감성이 거기 담겨 있었고 이게 채티가 어쨌든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 톡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약간 플랫폼의 어떤 성질을 네. 굉장히 잘 활용한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또 웹소설하고 보는 맛이 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 채티에서 인기 있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네네. 새로 생긴 채팅 소설 베타 버전에 있는 작품을 몇 개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일상연애, 그다음에 뭐 스릴러, 네네. 그다음에 뭐 로판,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기존에 없었던 탭이 일상연애랑 스릴러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옛날에 뭐 추미스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죠. 잠깐 들어가 있던 시절도 있지만 어쨌든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편인데 거기에 일상연애랑 스릴러가 있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작품을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여기의 연령층은 10대 극후반에서 네네네. 20대 초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는 아까 일진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약간 캠퍼스 로맨스? 그다음에 치즈 인 더 트랩 같은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채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 약간 작가와 계약해가지고 작가들에게 작품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10대들이나 이런 채티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네. 직접 글 올릴 수 있게 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트렌드라든지 올라오는 어떤 소재들을 그 플랫폼 이용자가 또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스토리톡은 이제 네. 카카오 페이지가 다 그렇지만은 네. 일단 1차 플랫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된 작품을 올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카카오 쪽에서 스토리톡을 통해서 이런 식의 작품의 트렌드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봐야죠.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연령대 높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채팅 소설이지만 네네네. 플랫폼이나 그거를 이용하는 그렇죠.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보시는 독자층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때 같이 얘기했었을 때는 일단 이쪽에서 그런 스릴러라든지 호러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웹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좀 장르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을 되게 강화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웹툰 같은 느낌도 네네. 사실 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웹툰을 활자화해서 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웹툰에서 저는 사실 일상툰 되게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스릴러, 이끼 같은 스릴러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배치해서 그렇죠. 영상화도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맞습니다. 젊은 독자의 그런 층을 사로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네네. 느낌도 사실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톡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게 연출을 직접 하세요, 이쪽에서. 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채티 같은 경우와 스토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채티는 그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직접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쓰고 거기다가 직접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네.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올려서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좀 되게 편한 게 네. 그냥 스크립트를 양식에 맞춰가지고 주면은 네. 거기서 알아서 연출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진이라든지 네. 뭐 음악이라든지 다 맞춰서 해주시기 때문에 네. 퀄리티가 훨씬 좋죠. 그럼 약간 PD분이 따로 네네. 있고 저희는 약간 스크린 플레이 쓰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라고 그렇죠. 또 보실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가 입장에서 사실은 연출적인 면을 맡아주시니까는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는데 또 채팅은 자유도가 높으니까는 네. 우리 10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 채팅을 보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내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텍스트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네네. 자기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꾸며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분량은 일반 웹소설이랑 다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 편인가요? 텍스트만 따지면 사실은 더 짧아요. 오호. 1화에 한 2,500자 정도? 네네네. 2,500자, 3,000자 정도 되니까는 네. 웹소설은 짧지만 일단은 이제 두드리면서 나오는 식인데다가 네네네. 좀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짧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이거를 네. 사용할 때 그 그렇죠. 텀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보면은 이게 일반 소설하고 다르게 대화체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일단 전개가 되게 굉장히 빨라져요. 네. 굉장히 빠르고 약간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좀 다루기 어려웠던 그런 소재들을 네. 되게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채팅 소설이라는 포맷이 나왔을 때 네네. 굉장히 우려했던 게 언어는 거의 이제 햄버거 패티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문장과 문장을 네. 연결해주고 대사만 이제 위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몇 편 봤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컨텐츠라는 건 되게 동일하고 네. 이게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을 한국에 네. 가져와서 좀 커스터마이징한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았고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주력되는 장르가 스릴러 미스터리 쪽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일단은 이거는 약간 제 내피셜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그 영미권 쪽, 특히 네.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인기가 한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크고 미국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열이 의류보다는 조금 더 좀 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릴러 미스터리 쪽은 좀 고수이나 네. 19금 쪽까지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이 제가 좀 넓은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독자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는데 네.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게 약간의 좀 뭐랄까 제한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미국이나 영미권에 비해서 한국의 미스터리 스릴러 독자층이 더 훨씬 더 작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확장이 가능한데 한국은 이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걸 붙여요. 그러니까 로맨스도 붙고 뭐 SF, 뭐 호러, 미스터리 전부 다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자층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 채티도 약간 이런 쪽을 고려했었는데 까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일진 얘기 쓰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으나 네. 그 안에서 타겟 고객층들이 무엇을 할지는 사실은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그렇죠. 있지만 그 생각이 꼭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종이책을 내는 장르문학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네. 원래 종이책을 내고 음. 그 다음에 전자책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자책을 요즘에는 카카오 페이지 문학 탭이라든지
네네. 요런 밀리의 서재에서도 좀 그렇죠.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요렇게 2차로 가온 거 말고 한 번 더 채팅 소설의 형태로 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네네. 좀 다른 구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런칭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채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업을 되게 다각화하시는 쪽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인기 많은 작품 같은 경우는 종이책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쪽에서 이게 나왔는데 네.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네. 다른 영화나 드라마 쪽까지도 확장해가지고 알비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출판사도 그렇고 주변에 같이 있는 작가들도 그렇고 네네. 이쪽에서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넓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했을 때 되게 흥미롭고 되게 좋았었어요.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출판사들 쪽에서 또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네. 쪽과 연계해가지고 네. 책을 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각색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채팅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책으로 옮기긴 좀 어렵고 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을 정리해서 네. 약간 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각색이 가능하다면 출판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방법을 좀 거꾸로 하면 어때요? 어떻게요? 출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채팅 소설 형태로 각색을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실제로 해가지고 채티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웹소설들을 여기다가 옮기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봤을 때 일반적인 이제 네. 웹소설을 쭉 읽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이제 인물이 뜨고 네. 그다음에 제 대사 나오고 네. 시나리오처럼 쭉 네. 나오는 그 과정을 했었는데 네. 그게 얼만큼이나 좀 큰 방향을 큰 이득이 되는지는 이제 뭐 제가 그쪽 대표님은 아니니까 네네네.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면 계속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그러려면 조금 더 네네네. 채팅 소설을 보시는 네네네. 그런 좀 약간 파이가 좀 커져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전자책으로 발행할 수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채팅 형태로 각색할 수도 네네. 있다면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독자층을 그렇죠. 좀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이거를 각색할 때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막 투여되는 건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인건비가 들긴 하겠죠. 그죠. 들어갈 어쨌든 때. 편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네. 그 책이 인기가 진짜 많아야 돼요. 그 책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네. 이거를 단순히 고쳐가지고 투자를 해서 네. 채팅 소설을 바꾼다고 이거 될 것이냐 그건 좀 고민해봐야죠. 일단은 뭔가 검증된 네네네. 컨텐츠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컨텐츠가 트랜스미디어가 됐을 때 네. 제일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향은 가벼운 것도 무거운 걸로 가요. 네네네. 뭐냐면은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 형태 돼 있는 거는 일단 제작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가볍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은 사실은 만들 때 좀 무겁죠. 그렇죠. 돈이 네. 들잖아요. 네. 그래서 가벼운 거 해보고 인기가 많으면은 무거운 걸 가도 손해 안 보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가볍게 가져갔을 때 네.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미디어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채팅 소설의 앞으로의 흐름이나 변화를 좀 재미있게 좀 보고 그렇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글도 쓰니까 네네. 이런 거에 좀 영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채팅 소설의 미래는 저는 되게 밝다고 봐요. 오호. 왜 그러냐면은 채팅 소설을 소설로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뭐에 더 가깝냐면 게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매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사실은 게임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네.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게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채팅도 그런 게 들어가긴 했었지만 멀티플 옵션이라 해가지고 네. 선택지를 줌으로써 그 스토리의 분화점을 만들어가지고 분기점을 만들어서 이제 선택에 따라가지고 다른 엔딩이 나오게 하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 게임의 약간 뭐랄까 원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넣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것을 소설의 형태로 묶는 것이 아니라 네. 게임까지 넓힐 수가 있다. 텍스트 게임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 좀 더 심도 깊은 그렇죠. 또 이제 학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채팅 소설을 좀 가지고 음. 알아봤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저희가 시작 단계고 좀 초입 단계니까 맞습니다. 빠르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선미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렇게 작법 아바타 코너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신이 나서 계속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화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빌면서 네.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